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놀랐습니다. 와, 미국에서 범죄율이 제일 많은 곳 1위, 2위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와, 너무나 좀 황당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강력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세상은 참 험해졌네, 총기가 위험해, 진짜 어디 나가기가 무섭네. 근데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자,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진 큰 나라입니다. 주에 따라서 이 강력 범죄율이 최저 낮은 곳과 최고 높은 곳과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와, 어느 지역에 살면 10배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주가 제일 위험하고 어느 주가 제일 안 위험하고 또 가장 위험한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있고 왜 그 동네들은 범죄율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던 거, 뉴스에서 보면 와, 저 동네는 이렇게 위험하네. 와, 저긴 사람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객관적으로 수치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뽑아온 수치는 뭐냐면 미국의 FBI가 발표한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FBI가 발표했으니까 이건 뭐 공정성에 뭐 더 이상 의심할 것은 없겠죠. 미국 최고의 FBI가 발표한 2020년 미국의 범죄율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뽑힌 범죄율이 가장 많은 도시 1위, 2위. 도시가 아니죠. 예, 주입니다. 주. 주로 우선 주로 알려드릴 건데 주 1위, 2위가 제 예상 밖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수치는 뭘 근거로 나오냐?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아까 말씀드린 강력 범죄입니다. 여기는 뭐가 포함되냐? 살인, 가중폭행, 그다음에 강간, 강도, 그다음에 갱단 범죄 뭐 이런 같은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흔히 말하는 강력 범죄예요. 이 강력 범죄가 얼마큼 많이 일어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1위가 어디냐면요. 야, 이거 진짜 미국 어이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입니다. 제가 이걸 잘못 찾아봤는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찾아봤어요. 맞아요. 워싱턴 DC. 이 나라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워싱턴 DC가 미국 내에서 범죄율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해 평균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냐면 자그마치 999.8, 거의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얘기인즉슨 뭐냐? 워싱턴 DC에 여러분이 살고 계신다. 100명 중에 1명은 1년 안에 이런 강력 범죄에 노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해요. 와, 이거 사람 사는 곳입니까? 그것도 미국의 수도가? 와, 이거 충격이에요. 진짜 충격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2위를 말씀드리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도 충격이었어요. 이 동네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범죄가?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수치가? 다시 몇 번 확인해 봤죠. 2위가 알래스카였습니다. 와, 여기도 황당하네요. 예, 알래스카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 강력 범죄율이 837.8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년에 이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것도 진짜 황당하죠. 자, 그래서 미국의 수도에서는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근데 한 가지 요인은 아니더라고요. 마약이 급속도로 퍼진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법원에서 이제 형사범을 갖다가 약한 형사범을 갖다가 풀어주는 보석금 없이 풀어주는 이런 제도가 나오면서 범죄율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뭐 한 900불 이하면 지금 보석금 없이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 적용시키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또 한 가지 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경찰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미국은 경찰이 중앙 집권을 했고 경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 중앙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각 시마다 경찰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주마다 다르고 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워싱턴 DC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도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율이 1991년까지 최고조를 달하다가 1990년대 후반까지 하락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범죄율이 제일 많은 곳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예요. 참 너무나 어이가 없죠. 그나마 워싱턴 DC가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 동네가 비싸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율이 더 높다는 거는 또 이것도 팩트이긴 해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DC가 생각보다 범죄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의 경찰,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MPD의 이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원 시스템이 너무나 경미한 경범죄 같은 걸 너무나 잘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감옥 시스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모자르다고 해요. 그래서 워싱턴 DC가 지금 범죄자를 뭐 웬만한 범죄를 저지르면 또 풀어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워싱턴 DC가 미국에 51개, 그러니까 50개의 주가 있고 워싱턴 DC가 있고 오늘 또 이 순서에는 푸에르토리코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52개 중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참 말이 안 될 정도로 좀 창피한 미국의 일면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로 뽑힌 알래스카는 왜 이렇게 범죄가 많을까요? 제가 알래스카를 몇 번 가봤는데 참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예, 근데 알래스카가 특별히 범죄가 많은 거, 특별히 강력 범죄 중에서 어떤 범죄가 전국보다 훨씬 많냐면 강간 범죄가, 성폭력 범죄가 전국에 서너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앵커러지 같은 대도시를 빼놓고 나머지 다른 외곽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친 상간이나 뭐 가족에 의해서 성폭력 같은 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서글픈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사실 휴잇이 덮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알래스카 이제 원주민들은 그런 일들을 갖다가 그냥 덮어버린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자, 술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죠? 예, 곡물을 갖다 재배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런 데서 나오는 뭐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걸로 술을 만들잖아요. 알래스카는 예전부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술을 안 마시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합니다.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소주 한 병이면 한 가족이 다 취해서 논대요. 예, 그럴 정도로 좀 술에 약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술 맛을 들이고 이 술 맛을 갖다가 좀 들이고 난 다음에부터는 술을 마시면 술 마시고 생기는 범죄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가 생각 외로 강력 범죄율이 두 번째로 많은 곳이었어요. 아, 이거 1등하고 2등하고 이게 뭐 좋은 1등, 2등이 아니죠. 예, 가장 범죄가 많은 곳 1위, 2위가 너무나 예상 밖의 곳이었고 제가 처음부터 좀 충격을 먹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쭉 알려드리면 3위 뉴멕시코주, 4위가 테네시, 5위가 아르칸사스, 6위가 애리조나, 7위가 루이지아나, 8위가 미주리, 예, 9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10위가 사우스다코다. 뭐 이런 데 같은데 공통적인 게 있죠. 예, 보편적으로 이 잘 못 사는 동네입니다. 뭐 이렇게 아주 부유한 동네는 아닙니다. 자, 근데 뭐 DC 같은 경우에는 뭐 인컴도 고액 인컴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꽤 많이 나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강력 범죄율이 많다는 거.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가 좀 힘든 상황 아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위는 미시건, 예, 12위는 몬타나주, 13위가 네바다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네바다. 네바다 하면 뭐 다른 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에 네바다 사는 모든 인구의 90%가 다 여기 몰려 살고 있어요. 자, 네바다 위험할까요? 예, 위험할 수밖에 없죠. 예, 도박의 도시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도시잖아요. 신시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바다에 계신 분들도 동네에 계신 분들은 네바다가 설마 그렇게 위험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다운타운 쪽, 특히 구 다운타운 쪽은 범죄율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밀집 지역으로 따졌을 때 네바다의 구 다운타운 지역은 미국 내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에는 구 다운타운 쪽은 아예 가보지도 않아요.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바다도 예상 외로 한국 분들도 많이 사시고 저도 이곳에 살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범죄율이 꽤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만 명당 범죄율은 얼마냐 하면 46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바다도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지난 10년 동안 쭉 뒤져보면 네바다가 10년 전에는 범죄율이 이제 10만 명당 562명이었는데 지금 460명으로 좀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 낮았다고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워싱턴 DC에 비하면 절반이에요. 뭐 워싱턴 DC는 거의 1000명이죠. 예, 근데 네바다는 5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워싱턴 DC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네바다도 범죄율이 높은 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14위는 오클라호마, 15위 알라바마, 16위가 텍사스예요. 자, 텍사스가 16위 높은 편이죠. 이 얘기 나오면 또 다른 데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거봐 텍사스 다들 총 들고 다니더니 이렇게 강력 범죄율이 높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의외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은 17위가 캘리포니아예요. 이 두 주는 미국 내에서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주, 그 다음에 가장 큰 주예요. 자, 텍사스는 공화당,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텍사스는 총 소지가 너무나 자유롭고 캘리포니아는 총 소지가 진짜 어려운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강력 범죄나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물론 총 소지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총을 아무나 들고 다니는 동네든 총을 그렇게 못 들고 다니게 하는 동네든 이 범죄율은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가 양쪽 다 이 범죄율, 강력 범죄율이 높습니다. 16위하고 17위예요. 자, 근데 총을 누구나 소지할 수 있는 동네나 그다음에 함부로 소지 못하는 동네나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총기 옹호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더욱 웃긴 거는 1위를 했던 가장 범죄율이 높은 워싱턴 DC는 총기 소지가 되게 엄격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입니다. 텍사스가 10만 명당 446.5명,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442명. 별 큰 뭐 의미가 없어요. 440명 이상 됩니다. 자, 10만 명당 이 정도 사람들이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델라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예요. 일리노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리노이 안 사신 분들은 예전에 마피아의 본거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일리노이에 또 강력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거기 시카고 있는 부분에서. 자, 일리노이도 19위이기 때문에 16위인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텍사스 한국분들 많이 사시죠. 캘리포니아 한국분들 많이 사십니다. 일리노이도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의외로 아직까지 뉴욕이 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 범죄율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 뭐 얼핏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도시 뉴욕이었는데 오히려 뉴욕이 아직까지 이 랭킹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캔사스 22, 21위가 콜로라도예요. 평화롭게 생각했던 콜로라도도 생각보다는 중간 조금 위에요. 콜로라도. 그 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아틀란타의 한국분들 많이 사시죠. 23위이기 때문에 미국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보다 조금 높다.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릴랜드도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가 있고 그 위쪽으로 메릴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한국분들이 많이 사세요. 자, 메릴랜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5위가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26위가 이제 중간 라인이에요. 한국분들 많이 사시죠? 플로리다입니다. 자, 그리고 27위가 뉴욕이에요. 의외로 플로리다, 뉴욕, 미국 평균치는 합니다. 범죄율이, 강력 범죄율이. 자, 플로리다 같은 경우 예전에 진짜 나빴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만 명당 515.3명의 강력 범죄 피해자가 생겼는데 2020년에는 383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자, 뉴욕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다하고 뉴욕은 웬만큼 한다.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위 인디아나, 29위 웨스트 버지니아, 30위 네브라스카, 31위 노스다코다, 32위 위스콘신, 33위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34위 오하이오, 35위 아이오와, 36위 워싱턴 주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 여기도 한국분들 많이 사시죠. 37위가 오레건입니다. 비슷비슷하네요. 인접한 주입니다. 38위가 미시시피. 미시시피가 또 의외였어요. 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거든요. 가장 가난한 주인데 오히려 10만 명당 범죄율은 291.2명으로 생각보다 강력 범죄는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위가 미네소타, 40위가 유타, 그다음에 41위가 켄터키, 42위가 하와이. 뭐 하와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편하고 또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이 같은 섬 이제 동네는
아무래도 강력 범죄가 좀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위가 아이다호주, 44위가 와이오밍주, 45위가 로드아일랜드, 46위가 버지니아, 47위가 뉴저지. 이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동네 중에 또 한 곳이 뉴저지예요. 뉴저지가 거의 범죄율이 제일 낮은 곳 중에 하나예요. 야,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범죄율이 제일 낮은 곳에 사시는 분은 뉴저지라고 보면 되고요. 예, 워싱턴 DC 한국분들 좀 사시고 48위가 커네티컷, 49위가 버몬트, 50위가 미국 영인 푸에르토리코, 그다음에 51위가 뉴햄프셔. 뉴햄프셔도 한국분들 좀 사시죠. 예, 뉴햄프셔도 되게 안전한 곳입니다. 거의 최고 안전한 곳이에요. 52위가 메인주입니다.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뭐 미국 사람들이 원래 미국 자치령이잖아요. 예, 이게 되게 위험하다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안전한 곳이에요. 10만 명당 강력 범죄는 164.5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햄프셔는 146.4명이고 메인주가 아주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10만 명당 범죄율이 강력 범죄율이 108.6명. 제일 높은 워싱턴 DC가 999.8명. 10배 차이입니다. 자,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워싱턴 DC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1년에 100명 중에 1명은 강력 범죄에 노출된다. 미국 내 메인주에 계시면 1년에 한 1000명 중에 1명만 강력 범죄에 노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경범죄는 얘기가 달라요. 예, 뭐 좀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관광객 상대로 좀도둑은 많다고 그래요. 왜? 뭐 너도 나도 저쪽에 전망대 바라보고 와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관광객이기 때문에 하와이 가면 늘 듣는 얘기가 렌트카 안에다가 물건 집어넣지 말라. 예,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좀도둑보다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강력 범죄입니다. 이 강력 범죄 이 순위가 쭉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분들이 사시는 곳이 텍사스, 캘리포니아 과히 범죄에서 좋지 않아요. 예, 그리고 네바다는 그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제가 네바다에 살고 있는데, 예,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기는 싫은데 13위예요. 네바다는 아주 안 좋은 동네예요. 범죄적으로 봤을 때. 야,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 예, 여기가 좀 문제가 있고, 뉴욕, 플로리다 그냥 중간치, 미국 내 중간치. 예상외로 미국 내에서 범죄가 많을 것 같았잖아요. 예, 뉴욕이. 근데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자, 한국분들 사시는 곳 중에서 많이 사시는 곳 중에서 범죄율 적은 곳 하와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지니아 있고요. 뉴저지 있습니다. 버지니아가 46위, 47위가 뉴저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편이에요, 범죄율이. 한국분들 버지니아 많이 사시죠. 뉴저지 많이 사시죠. 하와이 많이 사시죠. 뉴햄프셔. 예. 여기가 아주 좋은 주라고 좀 보면 될 듯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캠핑님 뭔 소리예요? 우리 동네는 너무나 안전한데요. 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살고 있는데 제 동네는 너무나 안전해요. 예, 안전한 동네 사시면 감사한 거죠. 예, 뭐 제가 이 주 단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주에서 특정 도시의 특정 지역이 범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 주가 모든 주가 다 위험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위험한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이제 집을 보실 때 부동산과 함께 집을 보시면 부동산이 보편적으로 집 리스팅할 때 미리 뽑아줍니다. 프린트해서 오긴 하는데 그걸 안 하는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럴 경우는 여러분이 그 집 주소를 갖다 진로에다 쳐보면 쫙 나와요. 예, 주변의 크라임 레이트, 강력 범죄가 얼만큼, 성범죄는 얼만큼 이런 것들이 쭉 정리해 나오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곳 여기에 보면 지금 범죄율이 얼만큼인지는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또 고려하셔서 어디 여행 가실 때도 그 동네가 어떤 범죄율인가, 여러분이 묵을 호텔이 동네가 위험한 곳인가 아닌가 이런 거는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동네 분위기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강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도시로 범죄율이 많은 곳 한번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모르는 동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동네 사시면 나중에 좀 실제 이런가 한번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거는 시 단위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범죄율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그 다음에 멀티모, 예, 그 다음에 멤피스, 테네시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아르칸소에 있는 리틀락, 그 다음에 위스콘신에 있는 밀워키,
그다음에 오하이오에 있는 클리블랜드, 그다음에 뉴멕시코에 있는 알버커키, 캔사스 시티,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스톡턴, 그다음에 시카고는 이제 일리노이에 있죠. 예,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카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그다음에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인디애나폴리스, 예, IA니까 인디애나주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뉴욕시티. 확실히 뉴욕시티는 범죄가 많아요. 예, 뉴욕주가 범죄가 그나마 중간이라는 얘기지. 예, 그다음에 워싱턴, 시애틀. 예, 워싱턴주 범죄가 적은 편에 속하는데 시애틀은 범죄율이 많은 편이다. 그다음에 이제 네바다,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애리조나의 투싼. 이렇게 뽑혔습니다. 야, 이게 예상 외의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가본 데가 이제 쭉 보면 디트로이트는 옛날에 가봤는데 뭐 그때 워낙 상황이 안 좋을 때 가봤고요.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 별로 위험하다는 생각 안 했었는데, 예. 알버커키 같은 경우도 지나는 가봤는데 동네가 좀 낙후됐다 그런 느낌만 들었지, 예, 모르죠. 밤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스톡턴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농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죽어가는 도시예요. 제가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바로 가봤는데 밤에 다닐 때 분위기가 좀 싸하더라고요. 동네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는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인데 여긴 예전부터 좀 안 좋았어요. 예, 몇십 년 전부터. 예, 안 좋았고 샌프란시스코가 여기 들어갔던 거 이건 진짜 창피한 얘기죠. 예, 낭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이 범죄가 위험한 도시에 탑 20에 들어갔다는 거, 야, 이거 좀, 예, 좀 창피한 일이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 진짜 이 도시 순위로 밀려났어요. 5위가 지금 뭐 7위까지 밀려났어요. 죽어가는 도시야, 필라델피아. 자, 그리고 뭐 뉴욕시티가 워낙 큰 도시니까 그렇고, 예, 시애틀이 좀 의외입니다. 근데 시애틀을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예, 시애틀 다운타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바다, 라스베가스 여기는 깰 줄 알았어요. 예, 라스베가스 과히 안전한 도시는 아닙니다. 자, 애리조나 투싼.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친구가 살아서 그때 몇 번 놀러 갔는데 그때는 참 좋은 동네였는데 여기도 좀 범죄가 이렇게 많아졌다. 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이가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상상을 뒤엎어요. 자,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아니, 평소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다른 동네가 강력 사건 더 많이 일어나는데 뭔 소리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인구 대비해서 사고, 강력 범죄가 많이 나는 율은 당연히 다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뭘까요? 10만 명당 범죄 기준입니다. 10만 명당 1년에 몇 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냐.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은 당연히 뭐 범죄가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인시던트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를 기준으로 해보면 뭐 당연히 캘리포니아가 범죄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예요. 예, 1위가 캘리포니아, 2위가 텍사스. 야, 양쪽 다 참 명예롭지 못합니다. 예, 3위가 플로리다예요. 예, 플로리다도 인구가 많죠. 4위가 뉴욕, 네, 5위가 일리노이. 그다음에 6위가 펜실베니아, 7위가 미시건. 야, 이렇게 보면 지금 1, 2, 3, 4, 5, 6 뭐 다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동네잖아요. 근데 범죄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범죄 숫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생각보다. 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10만 명당 범죄 숫자예요. 그래서 DC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특수성이 있죠. 예, DC가 생각보다는 조그매요. 미국의 수도가. 조그마고 주변으로 많이 있어요. DC 안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비싸죠. DC 안에 물가 뭐 사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물가 얼마나 비싼지. 그다음에 다 고액 받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와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예, DC는 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알래스카는 이 가족끼리 혹은 주변에 아는 사람의 이 강간, 예, 성폭력, 예, 이런 사건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몇 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런 면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좀 황량한데요. 뉴멕시코 좀 황량하죠. 예, 그다음에 알칸사, 아리조나 이런 데 다 황량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건데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치고 이제 안전한 주라고 따지면 뉴햄프셔, 그다음에 뉴저지, 버지니아, 하와이 쪽이 포함될 수 있고 워싱턴주하고 오레곤주, 예, 여기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곳이고요. 뉴욕, 플로리다 대충 중간쯤이고요. 나머지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다음에 일리노이,
이거는 다 상위권입니다. 예, 범죄율이 좀 많은 곳이에요. 우리가 좀 얼마나 미국 와서 이제 좀 범죄에 노출되면서 산지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총을 자유롭게 소지하고 있는 주이든 그렇지 않은 주이든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이건 또 제가 또 충격이었어요. 전 총기 소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저도 총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총기 소지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반감정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총기 소지를 저렇게 자유롭게 하니까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라는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치를 보고 나서 그 생각을 좀 고쳐 먹기로 했습니다.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나 거기서 거기였어요. 인구 10만 명당 범죄율이 거기서 거기였어요. 누구나 총을 들고 다니는 텍사스, 그다음에 총 함부로 들고 다니다가 체포당하는 캘리포니아. 진짜 의외의 결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미국에 살면서 안전한 곳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건 제가 미국을 크게 나눠서 보여드린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는 동네 분위기에 따라서 또 안전한 곳이 있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자, 제가 LA에 있는 토렌스라는 곳도 되게 안전한 지역이에요. 밤에 걸어 다니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저 저녁 먹고 동네 산책 그냥 다닙니다. 그리고 바닷가까지도 걸어가요. 이렇게 안전한 동네인데 토렌스에 살면 토렌스에서만 모든 일을 하면 되는데 LA 같이 범죄율이 높은 데가 있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 만나면 LA 다운타운 혹은 LA 한인타운에서 만나자고 해요. 그런데 제가 LA 들어가는 순간 기웃기웃 거리게 돼요. 스트릿 파킹을 못 해요. 파킹하고 식당에 온 동안 강도 당할까 봐. 불화해서 발렛 파킹을 해야 돼요. LA 안 살아도요. 주변에 이런 동네라고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뉴욕 외곽에 살아서 되게 안전하다 하더라도 뉴욕 맨하탄 쪽 나와야 될 일이 있다. 플러싱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하시면 어느 지역이 미국이 좀 안전하고 어느 지역이 좀 미국이 위험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의외의 결과 때문에 많이 놀라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데 사는 게 좋죠. 근데 저도 지금 네바다가 안전하지 않을 거는 알았지만 생각외로 네바다가 과히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위험한 지역으로 뽑혔고요. 특히 거기서 라스베가스도 위험한 지역으로 뽑혔습니다. 라스베가스 사는 주민들이 캠피디 라스베가스 살면서 라스베가스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죠. 수치상입니다. FBI가 발표한 이 강력범죄 수치를 다 통계낸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어느 정도 믿고 이걸 근거해서 조심하는 건 나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빵빵 눌러주시면 항상 힘이 돼서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